안녕하십니까. 윤투TV 윤준철입니다. 오늘은 윤투TV 제26031호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에 녹아든 세상사. 제목, 더불어민주당 2. 대한민국 현 대통령 가당키나 한 것이냐. 정가사범, 위인설법, 미쳐가는 똘마니들. 매국노라 불러주랴, 망국노라 불러주랴. 요즘 가만히 생각하면 참 지금 사는 게 꿈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우선 주변에 연세 많은 어르신도 많이 계시지만 저 자신도 예전 국민학교, 지금으로 따지면 초등학교 저학년 때 그 당시 미국에서 원조해주던 밀가루와 옥수수로 만든 빵을 학교에서 배급을 받았습니다. 설탕이 너무 귀해서 집에 설탕이 생기면 부모님 몰래 설탕에 밥 비벼 먹고 그랬습니다. 그랬던 대한민국이 현재 세계에서 경제 규모가 10위 안팎이고 또 한류 붐으로 K컬처, K푸드, K팝 그런 것이 유행함에 따라 세계인이 오고 싶어하는 대한민국이 되었다는 게 참 어떻게 생각하면 꿈만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런 대한민국에 극자 이재명 같은 저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서 그 일당들과 이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게 그것 또한 꿈만 같습니다. 정말 악몽이면 빨리 깨어나고 싶습니다. 나라를 위해 일하고 국민을 위해 법을 만들려고 1인당 6억이 넘게 국민 세금으로 지원받는 국회의원들은 조폭 조직의 똘마니보다도 못한 짓을 보이고 있습니다. 입으로는 각자 개인이 헌법기관이라고 그러면서 얼마 전에 극자 이재명 공소 취소를 위한 모임이라고 105명이나 모여서 무슨 창단식인가 출범식인가 했더군요. 정말 오래된 옛날 독일 나치 시대에 그 히틀러를 숭배하던 유겐트, 또 중국 문화혁명 때 모택동을 추앙하던 홍위병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그들보다 훨씬 더 끼치는 해악이 크죠. 이놈들은 국민 세금을 어마어마하게 축을 내고 있으니까요. 극자 이재명을 위한 방탄법을 만들고 뭔가 미비하면 또 만들어서 거기다 덧붙이고 또 덧붙이고 급기야는 선관위를 비판하고 부정선거를 언급하면 징역 10년을 처할 수 있는 법까지 만들어답니다. 그 나라를 위하고 국민을 위한 법을 만들려고 국민 세금으로 먹여 살려놨더니 국민들을 협박하는 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어설프게 계엄을 했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참 호되게 대가를 치르고 있죠. 또 국군 통수권자의 명령에 따랐다고 지금 불명예스럽게 고초를 겪는 군인들 숫자도 어마어마하죠. 이 미친 세상이 끝나고 정상적인 세상이 돌아왔을 때 그때는 이 무도한 이재명 정권의 하수인들도 모조리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자기들이 한 일에 대해서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이번에 국민투표법 개정안에 슬그머니 끼어는 선관위를 욕하거나 부정선거를 언급하면 징역 10년까지 처할 수 있다는 그 법을 만든 그 주도자, 슬그머니 끼어넣은 그 책임자는 꼭 찾아내어서 우리 국민 5,100만 명당 1일씩만 해서 징역 5,100만 일에 채야 될 것입니다. 연으로 계산하면 징역 139년이 되겠네요. 꼭 찾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먼 훗날에 후손들이 어떻게 불러주길 바라나요? 매국노라 불러줄까? 아니면 나라를 팔아먹지는 않았다고 항변하면 망국노라고 불러드릴까? 두 번째, 육행시. 더 이상, 불이하고 어리석게, 민심을 농락하며, 주접을 떨면, 당연히 그 대가는 치러야겠지. 지난번에 지기현 판사에 의한 윤석열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재판 1심 선고가 있었죠. 참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 선고는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많이 보이던 재판이었는데 전 세계인들에게 대한민국의 판사의 진면목을 유감없이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판사나 그 가족 여러분, 혹시 해외여행 가실 적에는 대한민국에서 판사라는 이야기를 절대 하지 말기 바랍니다. 했다가는 손가락질에 경멸에 어떤 수모를 당할지 모르겠으니까요. 이번 지기현 판사의 판결문을 보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때 그 문정배가 종이를 흔들면서 이야기를 했죠.
모든 거는 이 대본대로 하는 거다. 지금 판사의 이번 선고도 대본이 의한 것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자기가 직접 연구하고 조사했다면 그 얼토당토 함께 흡사 미스 춘향 선발대회 하는데 비키니 심사를 꼭 해야 된다고 하는 것처럼 영국왕 찰스 1세 이야기를 가져오진 않았겠죠. 조금만 깊게 봤다면 그 영국왕 찰스 1세가 의회에 의해서 사형당했다는 게 결말이 아니고 시작이었고, 그 후 의회 권력의 부패와 무능 때문에 다시 백성들에 의해서 왕정이 복고가 되고, 이어서 즉위한 찰스 2세가 그 당시에 관련됐던 사람들 살았으면 죽이고 죽었으면 관에서 시체를 꺼내서 다시 난도질을 했다는 그 사실까지 알았다면 그것을 예로 들지 못했겠죠. 또 대통령의 비상계엄권이 대통령이 걸리고 또 국회 폭거에 마땅히 대응할 수단도 없었다는 걸 인정하지만 국회에 군대를 보냈기 때문에 폭동이다. 참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게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데 동창생들 모아서 갑니까? 군인을 동원해서 하기 때문에 군 내에서도 그 계엄가가 있는 것이고, 또 계엄 당시에는 국회에 군을 보내는 게 전혀 위법이 아니었습니다. 국회에 군을 보내는 것을 금지한 것은 계엄 이후에 제정된 법에 의해서 만들어졌으니까. 며칠 전에는 전한길 씨가 3월 2일 날 킨텍스에서 자유 콘서트라고 음악회 겸 토크쇼를 열려고 했다가 취소가 된 적이 있죠. 경기도지사인 극자 김동연이 킨텍스에 취소하라고 촉구해서 그렇게 됐답니다. 전 정말 극우란 말을 듣기 싫습니다. 하지만 나라를 걱정한다고 대한민국에서 태극기를 흔든다고 극우라고 하는 인간들이 있다면 극우 소리 좀 하지 말아 달라고 하소연하지 않겠습니다. 그 대신 저 역시 극자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인간들이 자유민주주의란 개념을 정확히 아는 걸까요? 비록 내 자식들은 미국에서 공부하고 미국에서 살고 있어도, 비록 내 기반은 미국에 있더라도 내 마음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하고 싶은 것입니까? 그리고 국민의힘 당대표나 그 소속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자기들이 배출한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감옥에 있고 적은 숫자로 당이 와야 될 위기에 처했는데, 지금 혁명 같은 혁신, 어떻게 생각하면 혁명보다 더한 혁신을 해야 당이 살아날까 말까인데, 세상사의 어느 혁명이 관망파, 소위 말하는 허상인 그 중도파를 다 아우르고 하는 혁명을 봤습니까? 정말 참. 그러고도 너희가 정권을 되찾겠다는 그런 꿈을 꾸고 있단 말이냐? 라고 해주고 싶습니다. 오늘 방송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좀 더 좋은 내용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